수면과 건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말에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잘 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과 관련된 내용은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잠을 자는 것이 과연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수면의 기능.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심장박동, 호흡,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또한 혈압과 체온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체와 정신은 회복하게 됩니다. 수면의 긍정적 효과는 일일이 언급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기억력 증가, 정신적인 안정, 성장과 발육, 집중력 향상,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암 억제, 비만 방지, 장기 기능 회복 등등 많은 장점 중에서 충분한 수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은 피로도를 감소시킵니다. 둘째,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몸의 세포를 재생시키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셋째, 면역 세포의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뇌 속에는 수시로 다양한 찌꺼기가 쌓입니다. 무서운 독성 물질들이 잠자는 동안 청소가 됩니다. 수면을 취하면 대뇌피질 세포의 간격이 60% 이상 늘어나 뇌의 각종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부족해진 배터리를 충전시키거나 어지럽혀진 집을 청소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잠은 얼만큼 자야 하는 것인가?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나라별로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프랑스와는 무려 1시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상적인 수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8시간 정도는 수면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사실 노인이 되더라도 잠이 줄어드는 것은 질병입니다. 아직은 어두운 새벽 시간에 잠을 깨게 된다든가 그 밖에 다양한 이유로든 여러 번 잠을 깨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수면을 유지하지 못하게 할 만큼 몸에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2. 수면 부족에 지속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수면 부족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잠을 적게 잘 경우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피부 노화, 고혈압, 만성질환, 비만, 당뇨, 우울증, 치매, 면역력 저하, 암 등등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특성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불면증이라는 병리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논외로 한다면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먼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언젠가부터 잠자리 옆에는 항상 스마트폰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없어도 잠을 잘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다 보면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도 훌쩍 넘겨버리는 일도 예사가 아닙니다. 둘째, 24시간 TV 시청이 가능해진 현대문화입니다. 198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마치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12시를 알리는 알람이 있었습니다. 자정 이후에 뭔가 영상물을 접해보려 해도 불가능했던 시대에서 24시간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채널이 생겼기 때문에 야간에 채널을 돌리다 보면 당장 보고 싶은 프로들이 머릿속에서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셋째, 언제부터인지는 꼭 집어서 말을 못할 정도로 늦게 자는 게 습관화된 경우입니다. 이상적인 수면 시작 시간은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10시에는 잠이 들었어야 하는데 10시에 자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분이나 1시간 일찍 자면 왠지 크게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일어나는 시간은 대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자게 되면 수면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몸에 다양한 독성 물질의 쓰레기와 피로를 모아가는 적금을 붓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녀 문제라든가 야간 술자리,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목적의 모임들, 야간에 해야 할 집안일이나 업무 등도 늦게 잠을 자게끔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다만 몸은 완벽해지려고 애쓰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회복하기 위해 매일매일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의 노력을 우리는 적극적인 잠을 통해서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매일 적게는 수천 개에서 만여 개 정도의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암세포는 진단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몸에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한편 매일 생기는 암세포들은 우리가 자는 동안 활발해지는 면역세포에 의해 공격당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수면 부족으로 암세포 처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암세포는 본인의 약한 신체 부위에 쌓여가게 되고, 상당 수준의 암세포가 쌓여지면 암이 진단되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3. 수면과 관련된 질환. 수면과 관련된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1. 입면장애. 입면장애는 말 그대로 잠을 자려고 할 때 잠이 안 드는 것입니다. 대표적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주기 리듬 장애이고, 다른 하나는 체온 조절 장애입니다. 일주기 리듬 장애란 정상적인 수면 리듬이 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몸은 규칙적인 리듬에 익숙한데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움직이게 되면 리듬이 깨져서 정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두 번째는 체온 조절 장애입니다. 수면을 위해서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하고, 멜라토닌은 체온이 조금 떨어지는 낙차에 의해서 분비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콩팥에 있는 부신에서 코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코티졸이 빵빵하게 분비가 되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멜라토닌 분비가 충분히 안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만성적으로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서 체온이 떨어지는 낙차가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대체로 근육량이 부족한 노인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신 기능 저하 환자나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도 포함됩니다. 2. 수면 유지 장애. 수면 유지 장애란 수면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못하고 잠에서 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 중 무호흡증으로 인해 일어나는 강제적 각성입니다. 코골이가 만성화되면 점차 수면 중 무호흡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수면의학에서는 코골이도 일종의 수면 장애로 점점 익숙해가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 내부 근육은 평소보다 이완되면서 중력 방향으로 늘어지게 되는데,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의 공기가 좁아진 통로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입천장, 목젖, 기도가 많이 떨리게 되면서 코골이가 생깁니다. 코골이, 수면 중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자목이나 거북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적절한 교정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면 중 무호흡증은 뚱뚱한 사람들, 몸이 잘 붓는 사람들에게서 특히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하지 불안 증후군입니다. 도파민과 철분의 문제로 대체로 접근하는데, 평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온 유지 장애입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부신 기능이 떨어져서 코티졸 양이 적은 환자들의 경우 수면 중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혈당 저하가 되면 몸은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성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들은 근육량이 부족해 대사가 저하되어 있어 지속적인 체온 유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벽 3시에서 5시경 체온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에 자꾸 깨게 됩니다. 새벽에 대사 기능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몸은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게 되고 강제적 각성을 일으킵니다. 살기 위해서 말이죠. 피로감이 매우 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우울제나 수면제를 오래 복용한 환자도 노인처럼 대사가 저하가 된 경우가 많아 비슷한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자다가 일찍 깨게 되는 것은 그 상태로 더 자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살기 위해 강제로 깨게 만드는 몸의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수면 중 각성이 일어나는 경우는 예사로 볼 게 아니라 생각보다 평소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그 원인을 찾아 치료와 관리를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내과 질환에 의한 것들도 있습니다. 대개 내과 질환을 동반하게 되면 수면 중 체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내려가는 경우 잠에서 깨게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체온 증가로 갑갑함을 느끼고 경미한 탈수가 일어나는 양상은 생각보다 꽤나 많은 환자에게서 발견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입마름이 심하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일어나는 게 힘든 환자분들이 대개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정상적인 수면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1. 앞서 대사 기능이 좋아야 잠이 들기 쉬워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너무 많이 피로하거나 기운이 부족하면 오히려 잠이 들기 어렵고 잠이 들더라도 자주 깨게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기운이 충분해야 잠도 잘 잘 수 있습니다. 잠이 들면 골격 근육은 쉬면서 상대적으로 심장만 몸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또한 간의 기능이 좋고 힘이 충분할 때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심장이 건강해야 합니다. 낮에 얼마나 햇볕을 많이 쬐었느냐에 따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오전에 햇빛을 받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멜라토닌은 밤 12시에서 3시에 최고로 많이 분비됩니다. 또한 운동은 수면의 질을 좋게 합니다. 규칙적이고 올바른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각에 일어날 것, 잠자리에서는 잠만 잘 것, 낮잠을 피할 것, 잠자리에서 걱정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말 것, 졸려도 일정 시각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말 것 등은 우리가 꼭 알고 실천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5. 마무리. 잔다는 것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쉬운 일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돈을 벌기 위해 또는 각자의 다른 목적들을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 엄청나게 놀랄만한 치유와 회복의 효과가 저절로 일어나는 걸 감안하면 이것만큼 쉽고 효율적이고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아끼고 나의 건강도 챙기고 좋은 활력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 바로 잠에서 시작됩니다. 한편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잠자기 전 늦게까지 깨어있으려는 욕심 때문에 수면 시간이 만성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린 가능한 한 자기에게 주어진 최대의 수명을 살아야 합니다. 사소한 욕심 때문에 다음날의 컨디션과 장기적인 건강을 해쳐서 죽음의 날을 재촉하고 앞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충분한 수면을 통해 그날의 몸을 잘 청소하고 에너지를 채워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일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을 남기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